안녕하세요. 폴 선생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문장의 구성과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장의 구성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필수 요소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 필수 요소라는 거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돼요. 자, 그래서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수식어에는 두 가지가 됐는데 형용사, 부사 이렇게 두 가지의 수식어가 존재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장의 구성 요소의 단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장을 이 구성하는 요소들이 낱말로도 쓰이기도 하고, 즉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낱말인 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절로 사용이 된다라고 꼭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텐데요. 그러면 지금 문장의 오형식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예, 답은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무엇까지도 결정하냐면 심지어 전치사도 동사가 결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암기하시고요. 수업을 좀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요. 학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꼭 이 부분을 암기를 하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이 부분을 암기를 하고 학습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한 이 내용을 이 챕터에서 꼭 기억하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문장의 구성의 요소와 역할과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미리. 자,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문장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무엇이 주어 자리고 목적어 자리고 보어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사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동사가 되겠죠. 동사는 동사의 자리에 사용이 되고요. 자, 형용사를 수식하고 보어로 사용이 되는 애가 있습니다. 이 낱말이 뭐냐면 형용사의 쓰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nice car. nice가 자동차인 car를 꾸며주죠. 자, 그러면 이건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수식어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e looks like nice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 nice가 보호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럼 보호 자리에 nice가 사용이 됐으니까 문장의 필수 요소로서 형용사가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부사의 쓰임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수식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부사는 무엇으로 사용이 되냐?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낱말로 부사가 사용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문을 한번 보면 Mom usually gets up early. 자, 엄마는 일찍 대개는 일어난다라고 의미했으니까 usually는 gets를 꾸며주고요. early도 gets를 꾸며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very는 누굴 꾸며줄까요? 그렇죠, beautiful. 자, 아름다움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Thank you very much. very가 much를 꾸며준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unfortunately we passed the test. 자, unfortunately가 부사인데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요소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단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을 때 단위가 있다. 즉,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
구로 되어 있는 경우, 절로 되어 있는 경우, 단어 하나로 쓰일 때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모였을 때를 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주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문장을 이루는 경우, 즉 주어와 동사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look after는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that서부터 보면 밑에 있는 I believe that she tells the truth. 나는 그녀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믿는다 했을 때 that의 이 빨간 문장이 살펴보면 주어와 동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와 절에 대한 기본 의미와 차이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구와 절의 종류와 역할. 자, 구가 있고요. 절이 있습니다. 구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모였을 때 구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낱말인데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경우를 절이라고 합니다. 자, 구에는 종류가 총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명사구, 두 번째 형용사구, 세 번째 부사구가 있어요. 자, 명사구의 종류에는 투부정사, 동명사구, 그리고 형용사구의 종류에는 투부정사구, 분사구, 전치사구, 그리고 세 번째 부사구의 종류에는 투부정사구, 분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투부정사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투부정사구가 명사구인데, 자, to study English is not a difficult thing. 자, 여기에 보니까 영어를 갖다 학습을 하는 것은, 자,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I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know라는 동사 뒤에 how to solve the problem이라고 있으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my dream is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자, 나의 꿈은, 자, 비동사 뒤는 무슨 자리가 되죠? 그렇죠. 보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traveling all over the world가 보어로 사용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쓰였을 때도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형용사 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have a question to ask you. 나는 이 to ask you가 누굴 꾸며주죠? 그렇죠. question이라는 낱말을 꾸며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question이라는 품사가 뭐죠? 그렇죠. 명사예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죠. 형용사만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이 용법이 형용사 구로 사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I found the glasses broken into pieces. 자, 이 broken into pieces, 무엇이 깨진 거죠? 그렇죠. glasses. 자, 유리가 깨진 거죠. 안경이 깨진 거죠. 자, 그러면 found인데 이 found가, 자, glasses가 목적어가 되고요. broken into pieces,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경이 깨졌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broken into pieces가 glasses를 꾸며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the jacket in my closet is expensive. 자, 여기 in my closet 이란 표현이 누굴 꾸며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재킷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재킷을 꾸며주니까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볼 텐데요.
세 번째 부사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구, 부사구, 전치사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to answer가 누굴 꾸며줄까요? 그렇죠. hard라는 어려운이라는 의미 그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The question is so hard to answer. 답하기 너무 어렵다.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낱말은 뭐밖에 없죠? 그렇죠. 부사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taking slowly. 자, taking slowly라고 해주고 쉼표를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he explained it to me. 자, he explained it to me. 그가 나에게 이것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 taking slowly가 누굴 꾸며줄까요? 그렇죠. 뒤에 있는 문장을 꾸며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You should get up in the morning. 자, in the morning이 어떤 낱말을 꾸며줄까요? 그렇죠. get up. 동사를 꾸며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의 종류가 세 가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자, 뭘로 사용이 되죠?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명사, 수시. 여기서 사라진 게 있어요. 형용사절 같은 경우에는 보어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사용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부사절에서는 이제 무엇을 수식한다?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사절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Whether she tells a lie or truth can be decided easily.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주어 whether절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무엇을 쓰였다? 주어로 사용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거짓말 또는 진실을 말하는지는 쉽게 결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주어로 쓰인 거고요. 두 번째, I don't believe that there is a UFO. 자, UFOs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빨간 문장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문장이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볼 텐데요. The important issue is that we should finish it by tomorrow.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뭘로 쓰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보어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형용사절을 이제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형용사절의 대표가 뭐냐? 접속사가 결정을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절 또는 관계부사절이 대표적인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걸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who가 뒤에 첫 번째 문장인 the man whom we met yesterday. 이 whom we met yesterday라는 이 표현이 the man을 꾸며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Jason liked the time when he can take a break. 자, 제이슨은 자, 여기 그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when절이 누굴 꾸며줘요? 그렇죠.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 time을 꾸며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부사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절에서 보면은 부사절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요. 자, 우리가 시간, 이유, 양보, 조건을 나타낼 때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이러한 접속사가 들어간 부분들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까요? As he grew older, he became stronger and stronger. As he grew older가 이 문장이 he became stronger, stronger and stronger라는 이 문장을 꾸며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사절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한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를 수식하는 말의 단위를 고르시오. 자, 북을 수식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on the desk. 이 on the desk가 북을 꾸며주는데 몇 개죠? 그렇죠. 두 개의 낱말이 모여졌으니까 9가 되겠죠.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flowers를 꾸며주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beautiful. 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단어가 되겠고요. plants를 꾸며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that서부터 시작해서 garden까지 문장인데 두 개 이상의 낱말이 결합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도 있기 때문에 절이 되겠네요.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에서 in the bookshelf가 CD를 꾸며주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이 CD를 꾸며주죠? 근데 수식어는 in the bookshelf니까 얘는 두 개 이상의 낱말이니까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수식어의 밑줄을 치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또는 부사 역할을 하는지 고르시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 1번에서는 수식어가 chip, 이 낱말밖에 없네요. 이 단어가 누굴 꾸며줄까요? 그렇죠. 칼을 꾸며주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는 형용사. 자, 2번에서는 수식어가 오케이 that서부터 시작해서 park까지가 있네요. 자, 이 문장이 꾸며주는 것은 skateboard죠.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볼게요. in the gym, 짐을 꾸며주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play라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되겠네요. 자, 4번에 in your hand, 이 낱말이 이 수식어인데 수식어가 꾸며주는 낱말은 pepper shaker, 후추통이 되니까 명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형용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번 문제를 그럼 살펴볼까요? 다음 보기와 같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절을 찾아서 밑줄을 치고 그 절의 종류와 역할을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1번은 절을 찾아보니까 우선은 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접속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접속사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접속사를 찾은 상태에서 괄호를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if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if서부터 시작해서 teaching까지 가로를 쳐주고 wonder라는 단어 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이 if절은 명사절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에서 접속사를 찾아보니까 whether가 있습니다. 그러면 whether부터 시작해서 with her까지 가로를 쳐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is인 비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보어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어 자리로 쓰였으니까 명사절이 되겠죠. 자, 그럼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접속사를 보니까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네요. 그러면 when서부터 시작해서 in the morning까지 가로를 쳐주면 이 in the morning은 부사절로 사용이 되었네요. 자, 부사절인데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표현으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접속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 접속사를 가로를 쳐주고 windows까지 가로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 that절이 꾸며주는 말이 어떤 낱말이냐면 room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니까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무슨 절이 될까요? 그렇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형용사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닛 2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과 동사. 자, 이거 동사에다가 한번 별표 쳐볼까요? 자, 문장에는 5가지의 형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장의 5형식을 그럼 무엇이 결정하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동사가 문장의 5형식을 결정한다. 심지어 전치사도 동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1형식의 문형은 주어 플러스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총 5가지의 문장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형식을 좀 살펴보면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동사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사,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타동사. 이렇게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는 목적어를 쓸 수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이야기하고 목적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사는 2개의 동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완전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완전 자동사와 완전 자동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완전과 불완전이 있죠. 이 완전이라는 거는 보어의 유무인데 완전한 것은 보충어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불완전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어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반드시 보어가 있어야 됩니다. 동사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완전 타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 곱하기 2 이렇게 할게요. 목적어가 2개가 필요로 하는 완전 타동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불완전 타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2개가 있다라는 것은, 자, 여기서는 이 목적어는 IO 그 다음에 DO 이렇게 되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하고요.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수요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 타동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보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동사의 종류를 총 살펴보니까 1, 2, 3, 4, 5 총 5가지의 동사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완전 타동사, 두 번째 불완전 자동사,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완전 자동사, 두 번째로는 불완전 자동사, 세 번째로는 완전 타동사, 네 번째로는 완전 타동사인데 간접 목적어도 필요하고 직접 목적어로 필요로 하는 수요 동사, 그리고 5번째로는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5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문장의 5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형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형식부터 우리가 한번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1형식 문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의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동사 뒤에다가는 뭘 쓸 수가 없다? 목적어나 보어를 쓸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cat ran 이라는 표현을 써도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식어 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수식어 쓸 수 있죠. 밑에 한번 2번을 한번 볼게요. A cat ran fast. 이 fast란 단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leaf fell on the ground. on the ground는 부사 구가 되겠죠. 자, 이 형식 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암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떤 동사가 있나 살펴볼게요. 자,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become형 동사, become, go, turn, grew, get, prove 이와 같은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감 동사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감각 동사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감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형용사를 써 주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보호 자리에는 무슨 낱말이 쓰여야 될까요? 그렇죠. 형용사하고 그 다음에 명사 또는 대명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을 한번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feel, taste, smell은 목적어를 가진 사명식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I felt a bug under my shoulder. 나의 어깨에서 벌레를 느꼈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니까 꼭 주의해 줍시다. A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들은 누가 결정한다? 그렇죠. 동사가 결정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동사만 잘 외워도 어떤 낱말을 써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feels. 자, 감각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무엇을 써야 될까요? hot을 써야 되겠죠? hit은 명사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taste라는 낱말이 있으니까 그럼 뭘 써야 될까요? 감각 동사니까 delicious라는 표현을 써야 맞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fell이라는 동사가 있네요. 그럼 자동사죠? 그러면은 이때는 무엇을 써줘야 되죠? 그렇죠. 수식어밖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terribly라는 표현을 써줘야 맞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볼게요. 위치를 보니까 job이라는 낱말이 있네요. 명사가 되겠죠.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낱말은 excellent라는 형용사만 가능하니까 형용사를 써주는 것이 맞겠죠. B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동사의 밑줄을 치고 5형식 중에서 어느 형식인지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주어와 동사를 밑줄을 긋고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Mr. Allen 주어가 되고요. Drive 동사가 되고 부사가 돼버렸네요. 주어와 동사가 될 수 있는 문형은 몇 형식이죠? 그렇죠. 1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ast나 on the highway는 형용사예요. 죄송합니다. 부사예요.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지금 mom이 주어가 되고요. wants가 동사가 되고요. some vacation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몇 형식이 될까요? 3형식 문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볼게요. 주어가 doctor고요. 그 다음에 appear가 자동사고 capable이란 단어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보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형식 문장이 됩니다.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mom이 주어가 되고 head가 동사,
me가 목적어 fix the table인데 사역 동사네요. head가. 그러면 fix 누가 테이블을 고치나요? 그렇죠. 내가 고치니까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 주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죠. 목적격 보호를 가지고 있는 형식은 그렇죠. 오형식이 답이 됩니다.